안녕하세요. 이 방송은 한미정신건강협회와 TKC가 함께하는 정신건강 캠페인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미정신건강협회 회장 조지희라고 합니다. 저희 한미정신건강협회는 정신건강, 행동건강 및 특수교육 분야 부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인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1년도에 결성된 이후 지난 18년간 저희는 미주 한인사회 내에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역 교육 프로그램,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미주 한인 이민가정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적절한 치료 서비스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정신건강 교육 강좌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뉴저지 잉글우드에서 임상신경심리과, 임상심리과 클리닉을 운영 중이시고 뉴저지 홀리네임 병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클리니컬 디렉터로 계신 김동수 박사님과 많은 한인 이민자 가족들이 겪는 대화 장벽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 특히 한국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과 미국식 가치관과 사고에 더 익숙한 우리 자녀 사이에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문화적인 언어적인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대화가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대화란 뭔가요? 대화라는 이제 개인이 또는 그 개인이 어떤 대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말로 하는 경우가 있고, 비언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손짓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이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의도를 교환하는 게 대화라고 하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대화를 할 때 문화적인 차이가 있나요?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그 대화를 하게 되면은 물론 언어 자체가 차이가 있겠고, 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서로의 상대방의 의도나 이걸 주고받는 그 방법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구나. 그러면 그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자라나지만 한국어도 할 수 있고 미국어도 영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이중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 혹시 문제점이나 그 보이는 특징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중언어를 쓰게 되면 이제 물론 아이나 부모나 뭐 영어나 한국말을 둘 다 잘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그 부모와 자녀들은 아이들은 주로 영어를 쓰는 경향이 있고요. 부모님들은 한국말을 주로 쓰시는데, 제가 이제 물어보면 두 분 사이에 대화를 얼마나 합니까? 물어보면 자기네들은 뭐 100%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30-40%? 주로 대화의 내용이 이제 그 어떤 인포메이션, 뭐 밥 먹었니? 어디 갔다 왔니? 이런 정도의 대화고, 실제적으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정서적인 교류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땐 굉장히 부족한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중문화라는 틀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필요 이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적절히 어떤 상황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서로의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서적으로 아직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 학교에서 문제, 비행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연관성이 많이 있죠. 그렇군요. 그 아이들이 아까 말을 할 때 이렇게 오해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오해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한국 문화하고 미국 문화 단편적으로 가장 차이가 나는 게, 한국 문화는 굉장히 한국적인 대화 방법은 굉장히 그 간접적이죠. 자기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히기보다는 좀 비유를 많이 쓰는 편이고, 그리고 내용보다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존댓말을 하는지 반말을 하는지 눈을 치켜뜨고 하는지 뭐 이런 거, 어떤 형식에 굉장히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요. 영어나 이렇게 서양 어떤 대화 방법은 굉장히 그 내용 중심의, 그래서 어떤 그 형태나 이런 거에 대해보다는 굉장히 내용 중심의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서양적인 대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비해서 동양 문화권에 있는, 여전히 동양 문화권에 영향을 받는 우리 부모님들은
한국적인 사고방식의 그 대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애가 나한테 얘기할 때 불편하게 얘기하지는 않는지, 반말을 쓰는지, 뭐 존댓말을 쓰는지, 이런 그 대화 그 내용 외적인데 포커스를 하다 보면 서로의 포인트가 틀리기 때문에 필요 없는 그 오해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제가 한 가지 박사님이 말씀하실 때 생각이 난 게 그 미국 사람들은 아이 컨택 눈 마주치는 걸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한국 어른들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하면은 눈 똑바로 본다고 맞아요. 되게 그 뭐라지 그 버릇없게 불손하게 보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사소한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아이들이 처음 미국에 와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쳐다보지 않으면 선생님들도 그것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있어요. 맞구나.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 혹시 이중 언어적인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중 언어 때문에 오는 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자기는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면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대화를 하더라도 어떤 그런 높은 수준의 그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정보 전달이 잘 안 되면 제일 처음으로 받는 거는 내가 바본가, 내가 좀 떨어지나, 그리고 일종의 어떤 그 자기 비하적인 생각, 그리고 부적절한 생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1차적으로 대화가 안 되면 자기 내면에 갖고 있는 그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변하고 관계, 사회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문제가 일으킬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군요. 참 그 자존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화하는 방법이나 그런 문화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이제 화가 난다거나 대화를 하다가 막히거나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면 조금 이렇게 좀 혼내거나 조금 넌 그거밖에 한국말 그거밖에 못하느냐 뭐 이렇게 조금 아이들의 인격을 좀 떨어뜨리거나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영어를 한국말을 못하면 대화에 끼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대화의 어떤 능력, 한국말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어느 정도 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좀 이해가 부모님들이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이해가 깔려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 보면 한국 어른들은 한국말이 편할 테고 이제 아이들은 미국에서 계속 자라면서 영어가 편할 텐데 그럼 서로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무래도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그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언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아무리 사람이 뭐 기본적인 어떤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추상적인 능력이나 어떤 그 정서적인 아주 예민한 그런 그 차이를 읽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이러는 어떤 높은 수준의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죠. 대화가 안 되면, 네. 말이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아이한테 너무 처음부터 한국말을 강요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능력을 영어로 해도 대화를 해서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끔 해서 일단은 한국말이 됐던 영어가 됐던 대화의 채널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도 만약에 그 어떤 영어를 하는 것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나 잘 모르니까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솔직하게 아이하고 접근하는 게 대화의 채널을 무시하지 않고 어떤 그 관계를 좀 형성하는데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네. 그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른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화를 많이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나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 방송을 보면서도 나는 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도 쉬울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내가 아이들과 대화에 장벽이 있구나. 내가 소통이 힘들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적절한 대화를 아니면 적당량의 대화를 아직 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첫째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 특히 한국 분들이 좀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내 자식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걔네들이 영어만 해도 내가 한국말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런 그래서 내가 굳이 표현을 안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표현을 안 하더라도 우리 자식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뭐 그게 다 틀린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그 인포메이션이 주고받고 정서적인 교류가 된다는 측면에서 자녀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그 대화 방법이 서로 이제 그 익숙해져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인포메이션 위주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데 끝에 주로 대화를 하고 어떤 정서적인 거나 서로 어떤 감정을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인식을 좀 하시는 게 단순히 한국말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서로의 어떤 그 감정적인 교류가 다 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참 힘들 것 같아요. 한국도 어르신분들은 이 감정 표현에 익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그 나하고 타인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저 한국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내가 이렇게 한국말 하니까 이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뭐 영어를 못해도 자식이니까 내 핏줄이니까 나를 이해할 거라는 어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조금 벗어나셔가지고 타인에 대한 이해,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나하고 어떤 그 생각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생각이 틀리다는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과 타인의 생각, 자식의 생각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조금 더 얘기하는 걸 갖다 오픈하게 되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되고 조금 더 타인 입장, 자식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노력이 시작이 되면 자녀분들이 그걸 갖다가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그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참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식이 타인이라는 말 자체가 남을 표현하는 건데 어떻게 내 자식이 남이야. 내 자식은 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아이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아이들은 다른 인격체라는 거를 존중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주로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의 그런 생각이 아주 적절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보호해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이렇게 어떤 그런 거의 100% 부모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거는 아이들을 갖다 조금씩 놔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를 갖다가 내 중심에서 바라보지 않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개체로서 인격체로서 조금씩 그쪽 아이들의 생각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어떤 갖고 있는, 저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탯줄을 자르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제 심리적인 탯줄을 여전히 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서 적절한 시간이 되면 그 탯줄을 자르는 것 같은 어떤 상징적인 역할로서 아이하고 차이가 나고 나를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가 어떤 인격체로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의 어떤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받아들이면 조금 쉽겠죠. 네, 저도 이제 곧 엄마가 되는 사람으로서 이 에널로지 이렇게 표현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뚜렷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알아봤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이 언어라는 거, 대화라는 거는 이제 그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나 그 다음에 이민사회나 뭐 한국에서 어떤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이런 거에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표출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말로써 그게 타인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 말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타인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를 또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내가 잘해줬다고 해서 저 사람 꼭 긍정적으로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화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귀로써 듣는 거로 시작을 하시고 비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제가 흔히 말하는 역접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러나 대화 중에 이런 말을 많이 쓰시지 않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대화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귀로 듣고 더 많이 듣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갖다 반복해주고 역접부사나 이런 기술적으로 그런 걸 쓰지 않으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떤 타인과의 대화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좋은 대인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네, 박사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게 부모 자식 간에만의 대화 방법이 아니라 정말 그런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스킬들을 많이 알려주신 것 그렇죠.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한미정신건강협회 정신건강 캠페인 오늘 김동수 박사님과 한국식 부모와 미국식 자녀들의 대화 소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그런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